네, 누구나 할 수 있고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취업 이야기는 가라. 네, 저희들이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취업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예. 네. 저 취업 네. 콘서트 시간인데요. 네,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장한대 매르 교수, 이정은 인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항상 새로운 거 시도하면 꼭 틀려요. 네. 자, 두 분 어떻게 요즘 이제 신선해졌는데 가을 맞이해서 어떻게 좀 뭐 좋은 계획 좀 세우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신선해지려고 노력을 해보았고 간만에 이제 묵은 때를 좀 벗겨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정리정돈을 잘해야 한다. 네. 그런데 우리 정리정돈의 개념을 알고 이거를 하는 분들은 드문 것 같아요. 정리라 하면 있는 걸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정돈은 남아있는 걸 잘 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할 때 이거를 버리지 않고 짱 박죠. 시체 말로. 그래서 아이들 청소하는 곳을 보면 침대 구석에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정리정돈을 했던 것은 환경도 정리정돈을 했지만 저는 책을 좀 버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책을 좀 깡그리 버리고 새로운 책을 서재에 좀 담으려고 그동안에 봤던 책들을 좀 버려봤습니다. 그래요. 네,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네요. 네. 자, 이정은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여름 침구라던가 여름 물건들을 다 정리해 놓고 가을 침구와 가을 분위기로 집안을 바꿔봤습니다. 네, 이것도 뭐 그래요? 마음의 준비라고 계세요? 자, 두 분 다 나름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산뜻한 준비하고 오셨는데요. 네. 이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신상훈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좀 이제 평소에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밀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참 뜻을 제대로 모르는 키워드입니다. 네. 뭐 인생, 세상, 세월, 시간 또 한 가지를 더 하면 인사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를 해봤는데 뭐 되게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어서 더군다나 뭐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에요. 인생 뭐 있어? 뭐라고 이런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인생을 뭐라고 딱 단어 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월의 흐름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 구직과 어떻게 매칭시켜서 굉장히 나에게 유리한 취업 전략의 어떤 철학적 의미로 해석을 해볼 것인가? 이것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 그래요. 인생, 세상, 세월, 시간. 오늘 좀 뭔가 이렇게 한잔 하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일단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무상인가요, 무상? 그거에 아까 한 잔이라는 의미를 이야기도 하셨죠. 그 단어가 또 술이에요, 술.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시옷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옷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그냥 한글로 시옷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람은 그 형상어를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를 쓴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에는 항상 사람의 중심이 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을 실존감 있게 보려면 네 가지 단어 중에 또 한 가지 단어를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한 달이라고 말하는 개념, 1년이라고 말하는 개념, 일주일이라고 말하는 개념들은 사실 이 하루가 모여서 그 한 달, 일주일, 1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의 의미는 하루라는 겁니다. 자, 이 하루를 세분해 보면 시간을 사실 지배할 수 있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잘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특히 구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시간에 쫓기잖아요. 네네. 예, 시간을 잘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지금 이 메모지와 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각자 대본에 한번 써보게요. 네. 원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원을 동그라미를 네. 딱 그리면 예. 원을 그렸을 때 정중앙이라고 하는 지점에 점을 콕 찍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을 점을 기준으로 세 등분으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럼 나눴어요. 세 등분이요. 네, 세 등분으로. 원을 잘했어요? 세 개로 나눈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나눈 이 모양이 아까 말했던 어떤 글자로 비슷하게 보입니까? 사람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주 네. 제대로 잘 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이게 벤츠 로고로 보인다는 학생이 있는데 사실 사람인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하루를 사는 시간의 중심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네. 이 하루를 세 등분을 해보면 각각 8시간씩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8시간을 구분했다는 의미는 구직자들의 시간 관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시간을 좀 나눠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대개 우리가
8시간의 첫 번째는 무엇을 하면서 쓰느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저기 이정원 대표님께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8시간을 뭐 하면서 쓰세요? 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운동. 하루를 계획하고 그리고 뭐 식사부터 해서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가장 아침 시간대 가장 많이 합니다. 좀 바쁘게 하세요. 근데 네.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잔다라고 대답을 하죠. 잠을 자고 일어나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구직자들에게 8시간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충분한 수면은 그 다음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8시간을 자라. 그런데 여기 8시간을 자는 데는 룰이 있습니다. 과연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몇 시에 자야 하느냐는 거죠. 예. 구직자라면 저는 6시 반 이전에는 깨어나 있어야 한다. 6시 반이요? 왜 그렇게 일찍이요? 라고 반문을 하는데요. 네. 내가 직장을 들어갔다고 전제하고 직장 생활을 가상으로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중도 탈락하는 사유의 이유를 근접해서 물어봤더니 피곤해서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피곤하다는 것은 시간에 노출되거나 연습되지 않았다는 거죠. 생활상이. 자, 그리고 두 번째 8시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9 to 6, 8시간은 일을 하는 건데 구직자는 사실 백수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하고 일을 하라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 8시간 정도는 여기에 이견이 있는데 제가 이 콘서트에서 이 시간을 가지고 온 배경이 바로 이 8시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 본격적으로 취업과 시간 관리의 그 상관관계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그걸 것 이제 같아요. 알아봐야죠. 예. 좋습니다. 8시간에 첫 번째 우리 뭐 하는 데 써야 될까? 우리 이 대표님이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른바 딱 정확하게 60분 정도를 쏟아서 해야 될 활동을 말합니다. 이게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닐 때 원만한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자기관리나 근력을 다니는 데 시간을 써라. 보통 우리 여성분들 운동하면 그냥 그 땀이 좀 비칠 정도로 운동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적절치 못한 운동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밥맛만을 좋게 하는 결과다. 그래서 운동은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서 떨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운동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너무 운동을 많이 한 날은 네.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식욕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네, 네, 오히려. 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예. 반드시 구직자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내가 6시 반 이전에 일어나라고 했던 이유와도 일맥상통하죠. 뭐를 해야 하느냐? 바로 세상 돌아가는 뉴스 속에 나를 두어라. 이 뉴스를 보거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정독해서 읽는 것. 그래서 그 시사적인 질문에 대비하는 전략을 삼을 반드시 용도가 아니라 나중에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현대인으로서 어떤 중요한 정보 매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뉴스 속에 자기를 두는 거죠. 자, 제가 세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회와 생활을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냐? 나누어라. 이른바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 타인을 위한 삶을 할 때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걸 몸소 실천을 해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취미와 특기와 관련된 활동을 한 가지는 해라. 그래서 맨 구직활동에 스트레스가 받아 있을 건데 사실은 이 주관적인 활동이나 객관적인 병행된 학습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실은 살찌우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원하는 게 이제 독서는 기가지본이라. 책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그래서 틈틈이 나는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하는 구직자가 되어라. 이렇게 시간 관리를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정원 대표님한테 제가 좀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취업에서 시간의 관리 중요성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마 그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서류가 마감이 임박하는 시간에 서둘러서 혹은 조금 여유롭게 서류를 제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시간의 사용 및 그 철저한 계획의 수립 그리고 실천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업뿐만이 아니라 취업 후 직장 생활에서도 시간 관리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실패자의 단골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생활에서 시간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네.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 그 시간 위에 우리가 쓰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시간 안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이게 늦을 때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예측하지 못했을 거냐? 돌발 상황이나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시간을 설계할 때는 원래 규정한 시간보다도 30분 이내 정도의 시간으로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이건 뭡니까? 약속을 잘 이행하는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다. 그래서 또한 이게 신뢰도가 높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면접장의 가장 큰 물이 지각하는 사람이라고 꼽을 정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돌발 상황을 예측한 앞선 시간까지 설계하라.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정훈 대표께서 준비해 오신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면접 전략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합격자들은 평균 21.7회 입사 지원을 하고 네. 6.3회 서류를 통과하며 3.9회 정도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이렇듯 치열한 면접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면 구직자들의 합격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예, 저 자기 분석 이게 사실 이게 말은 그렇긴 한데 내가 될지 안 될지를 한번 검사해보는 거예요, 미리? 네. 어떤 느낌이에요? 이미 아마 대학교에서 MBTI라던가 디스크, 애니어그램 등을 통해서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자기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수업을 하거나 혹은 상담을 하거나 혹은 면접관을 진행을 해보면 그 검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면접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 면접에서 매력이 있다, 매력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리고 그 매력도에 따라서 면접관의 질문이 달라진다면 어떠한 매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요. 매력도요? 네. 네. 모르겠는데요. 매력.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네. 일하게 하고 싶을 만큼 어떤 끌리는 그런 게 있으면은 질문을 더 하고 네. 그냥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네. 식사 잘 하셨냐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근데 매력도가 있다 없다의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정말 매력도에 따라서 면접관의 질문이 달라지나요? 그게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네, 우선은 첫인상에 따라서 면접관은 그 질문이 달라집니다. 예. 우선은 밝은 지원자에게는 조금 쉬운 질문을 할 거고요. 좀 어두운 지원자에게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던가 난해한 질문을 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면접관으로 면접자를 맞이할 때를 보면 면접장에 들어올 때부터 느껴지는 지원자마다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호감이라던가 성향 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에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누가 봐도 보여지는 부분만을 강조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리더십이 있고 적극적으로 보이는 친구가 면접에 들어와서도 혹은 자기소개서에서도 본인의 리더십과 자신감만 강조하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사실 이런 지원자에게 면접관이 도전이라던가 성공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처럼 면접자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보여지는 강성의 부분이 있다면 이걸로 하여금 조직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함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매력에 따라서 이 면접관들의 어떤 질문이 네.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내가 뿜어내는 그런 매력 외에 그 이면에 있는 것들까지 잘 챙겨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신상훈 교수님이 조금 덧붙여 주신다면서요? 뽑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불리하지 않은 질문을 하고요.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은 불리한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봤느냐고 묻는 거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느냐라는 것은 오늘 아침과 최근을 굉장히 크게 혹은 아주 좁게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고 싶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최근의 뉴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늘 아침 봤느냐 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좀 굉장히 그렇네요. 면접장에서 네. 매력을 발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정훈 대표께서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를 잠깐 나눠보는 면접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주제가 자기 분석인데요. 자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조직에서의 본인 모습 역시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얼마 전 참석했던 한 면접에서의 당시
당돌한 한 지원자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 지원자는 인턴십 후에 정규직 전환 과정으로 가는 마지막 인성 면접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서도 온통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6개월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회사의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만 언급하면서 회사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 그곳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면접관 모두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여성의 면접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유, 네, 땡이죠. 안 됐을 것 같아요. 땡이죠. 네, 그렇게 네. 비관적이고 왜 지원했을까요? 네. 그렇죠. 보통 면접 그날은 면접 지원자당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의 경우에는 단 5분도 되지 않아서 면접관 모두가 더 이상 질문이 할 것이 없다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 딱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본인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판적인 사람입니까? 라는 한 가지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잘했더라도 이 친구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저는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판적인 거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면접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이 일단은 조금 불리하다는 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면접장에서는 항상 구직자 여러분들 급한 마음에 항상 이제 회사에 좋은 얘기만 나오고 좋은 인상만 남겨주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적절한 그런 비판은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부정적이랑 비판적인 거랑 좀 다른 근데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안 좋은 건가요? 항상 치명적인 건가요? 어떻나요? 네, 비판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과 비판적인 것, 부정적인 것은 함께 가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면접관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인가가 느껴지는 그 지원자가 말하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완점이라던가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준다면 이 친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조직은 부정적 견해나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간혹 그 조직 내에서 키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지원자가 일단 비판적이라고 하면 조직 문화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밝은 자세를 면접 때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대표님. 네. 이정원 대표님. 네. 정확한 나를 분석하라. 예.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조직에 들어갔을 때를 분석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라던가 주변 친구들이 나에게 자주 해주는 소리들을 모아서 본인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와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신다면 면접에서도 좋은 답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상훈 교수, 이정훈 대표와 함께 오늘의 주제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에 큰 도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